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입지형에 따라서 이제 입지가 나눠지게 된다.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많습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바뀌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전통촌락의 기능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미안합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 거는 좀 많이 줄여주겠습니다. 자, 농촌, 어촌, 산지촌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 산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먼저 농촌은 당연히 농업 기반이겠죠. 당연히 농업 기반이어서 이제 다 1차 산업입니다. 농업 기반이고, 그다음에 농경지와 배후 뒤에 있는 산지가 만나는 곳에 주로 집촌, 요거는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집합할 때 쓰는 집촌입니다. 집입니다. 그래서 집촌, 모여서 마을이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업이 기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 밑에다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보면은 여기 농촌이죠. 농촌에 이렇게 논농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촌이죠. 그죠? 근데 항구가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있죠. 항구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항구 같은 어촌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발달할 수 있더라? 들판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고 뒤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반은 농사하고 반은 어업을 하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농사도 짓겠죠. 그 다음에 어업이 잘 될 때도 있죠. 또는 얘가 잘 안 될 때는 요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농 반어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촌은 당연히 산간지역에 위치를 하겠죠. 그 산간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사는 반농사 또는 이제 나무와 관련된 임업, 그 다음에 목축도 하고요. 광업, 지하자원이죠. 광업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제 경지가 매우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비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촌락의 규모는 작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산촌, 여기서 산자와 여기는 매산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촌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산촌인데 지금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요. 집이 요 달랑 하나 두 채 있습니다. 집이 없죠. 그러니까 평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경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을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집촌과 산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기능에 따라서는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우, 많네요. 1부, 2부로 끊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닌가? 그냥 바로 올릴까? 자, 집촌과 산촌입니다. 자, 집촌 모여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모여있고 흩어져 있는 건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집촌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 그게 바로 어디더라? 벼농사. 그러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 기간이 되게 길죠.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집집마다 이렇게 인력을 서로 공유하죠. 옛날에 품앗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촌이 발달하게 되고요. 특히 벼농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된 지역. 한정된 지역. 아까 전에 제주도의 해안가처럼 그렇게 해안가에서만 그 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해안가에서만 모여 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동족촌. 동족이란 것은 같은 종족이란 거죠. 그죠? 같은 종족, 같은 민족. 근데 같은 시족을 의미합니다. 실제는 같은 성씨끼리 모여 있는. 그래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있는, 뭐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끼리, 전주이시면 전주이씨끼리 모여 있는 촌락. 그럴 때는 집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산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거 두 개는 반대 개념입니다.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농사라든지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에 비하면 일손들이 좀 적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산촌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지 규모가 협소한 산간 지역에서도 아까 전에 땅을 이렇게 넓게 모여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 살 수 있는 산촌이 나타나고, 때로는 경지 규모가 매우 커서 기계화가 이루어진 신개척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안 지역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없던 땅을 이렇게 간척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지가 이렇게 잘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식처럼 이런 식으로 집이 이런 식으로 자기 집 그 논에 우리 집 있고 자기 집 논에 우리 집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집이 떨어져 있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특징, 집촌의 특징 보게 되면은 가옥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협동 노동이 유리하고 외적 방어에도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끼리 힘을 합치면 유리하겠죠. 그죠? 반면에 단점은 가옥과 경지의 거리가 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집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면은 여기 개똥이 집이 여기 있는데 개똥이네 밭은 여기 있더라.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산촌의 특징은 반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옥의 밀집도는 낮더라. 가옥과 경지 거리는 가깝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요 농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개똥이네가 여기 있으면 개똥이네 밭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소똥이네 집이 여기 있으면 소똥이네 밭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와 거리가 가깝더라 가옥이. 그래서 경지 관리에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고, 반대로 협동노동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요 집에서 일손을 모으려고 하면 요 다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리하고 공동체 의식이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건 아닌데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아무튼 요번 거만 이렇게 길게 하고 다음 거는 어쨌든 최소한으로 아마 쌤이 지금 다음 장도 준비는 했는데 컷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페이지 정도밖에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새롭게 2022년 내셔널 지리그래픽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구독 반드시 해주고 좋아요 또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